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도 하는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모든 소비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주는 건 모두 긍정적입니다. 새 물건을 갖는 것보다 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돈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욕망입니다. 저는 이거를 갖다 원트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뭔가 하면은 이거 쓰니까 너무 좋아, 일종의 만족이지요. 저는 이거를 갖다 라이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트하고 라이크는 조화가 이루어질 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요, 나는 이거 딱 하루만 좋아할 거야 라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만 좋아할 것 같은 물건은 아무도 안 삽니다. 나 이거 일주일만 딱 쓰고 안 쓸 것 같아 라는 물건도 보통 안 씁니다. 보통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완전히 고장나고 낡아서 버릴 때까지 나는 살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 물건을 찾는 거는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한 달과 일주일 사이인 보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물건을 사고 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는 보통 한두 달을 넘지 못하더군요. 어떤 분은 원트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물건을 사고 조금 있으면은 금세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자꾸 사고 싶은 게 있고, 사고 나면은 좀 지나면은 또 다른 게 사고 싶고, 또 다른 게 사고 싶고, 그럼 원트와 라이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지요. 그러면 점점 소비는 늘어나게 되는데, 소비로 인해서 만족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힘든 과정이 되지요. 그러나 이게 꼭 긍정적이지 않은 형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긍정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돈이 모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우리가 구매 행태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은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소비 형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비 형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내가 그거를 받쳐줄 돈이 없으면 또 모든 소비 형태는 부정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행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소비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때때로는 불행이 소비를 늘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가 명확하게 보일 때는 미래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안 쓰고 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더 이상 돈을 모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들을 모두 다 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샀을 때 모두 다 일정 부분 우리한테 기쁨을 갖다 주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불행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때의 소비는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불행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은 불행 중 그래도 기쁨을 찾기 위해서 소비가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 되잖아요. 열등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평소에 컴플렉스로 여기지 않던 게 컴플렉스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그래 이만하면 이라고 했다가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할 때 컴플렉스가 생기면서 피부 미용에 돈을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뭔가 나는 코가 문제였어 라고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우리는 불행해지면 점점 내 얼굴이 못생겨져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코를 수술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불행해서 얼굴이 못생겨 보이기 때문에요, 코를 수술해도 그렇게 내가 많이 이뻐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턱을 수술합니다. 턱을 수술한 다음에는 또 지방흡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행은 나의 컴플렉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부가 매우 안 좋은 분들은요, 불행해지게 되면은 피부와 관련된 거를 이것저것 그렇게 많이 사 모으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게 되지요. 평생 쓰지도 못할 이 많은 화장품을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샀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불행하다가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다가 식비가 엄청 늘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때는요, 뭔가 몸무게도 생각하고 영양도 생각해서 괜찮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잖아요. 우리 몸은 단 것과 열량이 많은 것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면서 영양이 많은 음식은 대부분 다 배달 음식입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다가 보면은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배가 빵빵해서 터지기 직전에 포만감이 되어야지 조금 괜찮아 라고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불행해지다 보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게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소주나 막걸리는 굉장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또 안주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다가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제한되게 돼요. 그런 똑같이 술을 먹을 때도 불행해서 오히려 돈을 아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비싼 술을 갖다 마시게 되면은 돈이 마냥 빠져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불행하면은 위로를 위해서 우리는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점입니다, 점. 불행해지면은 나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딘가에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다닙니다. 한 군데 점 치러 갈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점 저 점 치다가 보면은 모이게 되면 꽤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지잖아요. 전화로 타로점을 봐주거나 전화로 사주를 봐주는 전화 서비스를 갖다 계속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십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해지게 될 때 우리가 한 방에 제일 쾅 나가는 거는 뭐니 해도 굿을 갖다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미래에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권을 사도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엄청나게 복권 많이 사다가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굿만이 나를 갖다 구해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저는 그 비용이 일정 액수를 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절망 속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굿이 그래도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에 빠져서 엄청나게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그러는 분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밑에 굉장한 불행과 불행으로 인한 우울증이 깔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괴로워서 돈을 갖다 몇백만 원 쓰게 되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동안 엄청나게 괴로운 기간, 엄청나게 우울한 기간, 엄청나게 불행한 기간을 지나고 났더니 몇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분도 많습니다. 주위에서는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돈을 많이 썼냐? 그런 다음에 이제 깊은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나면요, 자책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잖아요.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돈으로 내 목숨을 샀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일합시다. 주위 모든 사람은 내가 쓸데없이 돈을 써서 허황방탕하게 날렸다고 비난할지언정 나 스스로는 나에 대해서 그래, 그래도 살아남은 게 어디야 라고 면책을 적용합시다. 불행할 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불행할 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불행해지게 되면 약해집니다. 약해지게 되면 누가 옆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돈도 꿔주게 되지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돈을 갖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꿔주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는 사기가 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분들을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분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한테는 그것만이 탈출구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였거든요. 반대로 불행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사실은 굉장히 불행해지잖아요. 대부분은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하게 우리는 불행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지요.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탐색적 흥분이 강한 굉장히 자극추구적인 분들은 불행할 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삼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불행에서 벗어나서 조금의 기쁨이라도 찾기 위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신도 모르게 무지성 소비를 하는 심리는 뭘까요? 무지성 소비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심리 유형은 ADHD 성향입니다. ADHD는 세 가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잉 행동입니다. 과잉 행동은 단지 몸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도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생각도 많습니다. 그 생각 중에 일부가 아주 쓸모가 있으면은 창의성이 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ADHD 성향의 두 번째는 충동성입니다. 생각나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참으려고 해도 멈추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꽂히잖아요. 며칠 몇 날 거부하지만 결국은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름신이 강림하게 됩니다. 우리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있으면서 부주의도 있는 분도 있고 부주의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가 있게 되잖아요. 스스로 계산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DHD인 분들은 약속 시간에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틀림없이 머릿속으로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매번 이렇습니다. 벌써 몇 시가 됐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렇습니다. 머릿속 계산기가 항상 부정확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머릿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카드를 갖다 결제할 때 머릿속에서는 어렴풋이 덧셈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중에 카드 결제 명세서를 딱 보게 되면은 이걸 누가 다 썼어? 내가 쓴 게 맞아? 하면서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이제 납득하게 되지요. 하나도 안 빼고 내가 썼네. 그렇기 때문에 ADHD 성향이 있으면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나면 즉시 사고 그러면서 사면서 뭔가 어떻게든 수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카드가 결제 금액이 모자라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지성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는요, 의외로 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박이 있게 되잖아요. 끝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 사이 중간에 백을 갖다 빨간색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사게 되면 좀 있다가 노란색도 있어야 됩니다. 좀 있다가 보면은 파란색도 있어야 됩니다.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거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하나 사이즈가 큰 거를 전부 모으든가요. 아니면은 크기는 같지만 브랜드는 다른 L 사이 백을 갖다 다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모든 백의 컬렉션이 끝나게 되잖아요. 멈춰야 되겠다고 일순간 생각하지만 그 다음은 지갑을 갖고 전부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시계를 갖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끝없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매니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프라모델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본인은 뭔가 취미라고 하지만 사실은 취미에 못지않게 계속 사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이면서 소비가 아닌 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책을 살 때입니다. 책은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원투입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 라이크가 됩니다. 나는 이 책 10페이지만 보고 그냥 놔둘 거야 하고 책을 사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책 그냥 꽂아놓을 거야, 장식용이야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살 때는 본인이 다 끝까지 책을 본다는 생각 때문에 사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읽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을 사놓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독서 구입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동구매와 다름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지식의 확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책꽂이의 확장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을 사는 것도 소비입니다. 가끔씩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우울한 분들 중에서요, 평생 주식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코인 한 번도 안 하시던 분들이요, 갑자기 선물에 투자하고 잘 알지 못하는 듣보잡 코인을 갖다 왕창왕창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울증에 빠지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을 때 과대망상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구원
환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뭔가 하나 대박이 나서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괜찮았으면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쉽게 하던 일이 이제 완전히 노동을 떠나서 노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돈 벌어주는 기계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3, 4년에 한 번씩 심한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3, 4년에 한 번씩 계속 모아놓은 돈을 갖다 위험한 투자에 박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더미에 올라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우울증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잖아요. 평생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세계 1위 명품 소비, 마음이 허전해서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명품 살 돈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명품을 산다. 그러면은 20대 청장년층이 빚을 얻어서 30대 청장년층이 카드로 긁어서 명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명품관에 가서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중년이에요. 중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제일 많이 사요. 여러분, 재벌 회장님 부인은 없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안 살 것 같지요? 심심해서 80살 되고요. 죽을 때까지 휠체어 타고 백화점 가서 사요. 그냥 집에서 골라도 되지만요. 집에서 이거 보고 백화점에 전화해서 갖다 달라고 하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명품 소비가 많은 이유는 아직 대한민국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닌 부유층의 가처분 소비가 많다는 너무너무 단순한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허전해서 명품을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즐거우려고 명품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하면은 청장년층하고 선입견을 갖고 마치 명품 사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정형화해서 비난하는 거는 조금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걸 입거나 걸치면 심리적으로도 당당해집니까? 마음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인데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만요.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입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고는 합니다. 나 자신이 타인을 그렇게 가늠하고 있는 사람은요, 타인도 당연히 나를 그렇게 가늠하게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을 걸치고 소유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한테 있어서 일종의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갈 때마다 꼭 6시간, 7시간 화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화장한 자기 얼굴을 보면은 아름다워서 그러는 분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그게 마스크인 거예요. 맨 얼굴로 남을 보잖아요. 내가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명품을 소유하고 명품을 갖추고 그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입고 있었을 때 내가 좀 덜 위축되는 심리. 저는 그 심리를 속물 심리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워렌 버핏의 낡은 구두, 낡은 가방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검소함의 상징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워렌 버핏은요,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하는 회사를 소유한 적이 있어요. 어폐가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요, 낡은 구두, 낡은 가방을 쓰는 이유는요, 귀찮아서예요. 워렌 버핏의 1초는요, 보통 사람이 1초랑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고르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쓰다가 보니까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낡은 가방을 쓴다고 그래서 누가 그 워렌 버핏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부자들은 굉장히 검소한데 한국에 그런 부도 없는 사람들은 명품을 사니까 한국은 속물로 가도 참 국가다. 저는 조금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엄청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문화유산의 상당수는 피렌체에 있지요. 그 피렌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술품들은요, 결국 피렌체 귀족의 장식품이었던 거예요. 피렌체 귀족의 사치품이지요. 엄청나게 이미 부자였는데도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처음에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보게 됐을 때 꼭
많이 사용했던 게 유리구슬이래요. 유리구슬 하나 주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향료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야, 이 유리구슬에 넘어가다니 진짜 세상을 모르나 봐. 아닙니다. 희소성의 원칙인 거예요. 유리구슬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향료를 누군가한테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구슬이 있어야지 진정 부자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물건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당해지는 심리, 어떤 물건이 없어서 내가 위축되지는 심리가요, 그렇게 이상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인 거지요. 우리 소비를 어떻게 해야지 과연 좋을까요? 저는 그거는 우리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네 영역으로 우리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벌고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많이 벌고 적게 씁니다. 세 번째, 적게 벌고 적게 씁니다. 네 번째, 적게 벌고 많이 씁니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분, 더 많이 버는 게 그분한테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많이 번다는 거는 활동력이 높은 거예요. 일종의 높은 활동성을 갖고 있지요. 많이 쓰는 것, 활동성이 높은 거예요. 호기심이 많고 생각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분들은요, 솔직히 소비를 억제한다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벌고 있어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요, 억지로 많이 안 쓰기 위해서 억지로 어떻게든 졸라매고 그거를 못하는 나를 갖다 절제력이 없다고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차라리 더 많이 버는 게 낫습니다. 많이 벌다가 어느 이상 금액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부터는 다 쓰지 못해서 조금씩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분,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분한테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아, 그러지 말고 인생 이렇게 좀 써봐.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그분들이 많이 벌고 과연 적게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많이 벌고 꽤 씁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꽤 쓸까요? 돈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을 쫙 모으면요, 야, 저 사람은 명품 사는데 돈을 썼어 그럽니다. 그분들은요, 통장 잔고를 채우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치 기뻐요. 그래서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분한테 우리가 야, 나이 들었으니까 좀 써봐 하지 맙시다. 그게 그분들은 돈이 쌓이는 게 본인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분,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뭔가 모범적이고 윤리적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집이 넓어지는데 마음이 가장 기쁘듯이요, 여러분들은 통장 잔고가 많아지는데 마음이 기쁜 것 뿐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복받은 분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무언가 물건을 사서 나를 채우는 것,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집에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장 오래가는 만족스러운 행복 추구 방법은 소비가 아닌 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처럼 20년 가는 거를 산 다음에 냉장고를 열 때마다 아, 참 좋아 그러면요, 20년이나 가는 완전한 행복을 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20년 동안 나한테 만족을 주는 내면의 행복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테크 상품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에요. 주식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코인 먹으면 맛있습니까? 먹을 수도 없지요. 결국은요, 뭔가 물건을 갖고 그 물건을 채우고 거기에 추억이 담기고 그럼으로써 삶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의 물건이 안 바뀌었으면 하는 거고, 내 집이 안 바뀌고 내 주변이 안 바뀌면은 그거를 우리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입는 옷, 내가 쓰는 책상, 내가 사용하는 필기 도구, 이 모든 게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 적게 벌고 적게 쓰시는 분들은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게 벌고 적게 써도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이 벌고 많이 쓰는 분들,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분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분들을 갖다 너무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2달이라도 돈 딱 모으면은 일 그만하고 그 돈 다 쓸 때까지 일을 하지 않냐?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거지요. 적게 벌고 적게 쓰지만 시간을 살 수 있다면은 그분은 사실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적은 돈으로 동시에 물건 대신 시간을 사는 거지요. 가장 마지막 해결해 드려야 되는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요, 적게 벌고 많이 쓰는 분이에요. 만약에 언젠가는 말할지 몰라도요, 연못처럼 계속 돈이 나오면요, 그동안은 적게 벌고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재벌이라면 적게 벌고 많이 써도 되겠지요. 진짜 죄송하지만, 아니, 그분이 적게 벌고 많이 쓰고 별로 일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재벌의 자녀들이 전부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아끼고 일도 잘하면 진짜 이 세상은 계급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일 안 하고 계속 쓰기만 하는 부유층을 우리는 비난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그 부유층이 좀 망해야지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힘든 사정인데 적게 벌고 많이 쓰다가 보면은요, 절대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어려운 것은요, 극빈층이 되는 절대 가난입니다. 단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가장 낮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건강, 행복, 정신 모두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절대 가난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때는 싫더라도 억지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제 강연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저는 싫은 거를 하라고 한 법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 가난에 빠지기 직전에서는요, 우리는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가난은 일단 빠지잖아요. 그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이 더합니다. 절대 피해야 되고요. 내가 적게 벌고 많이 쓰는 사람이더라도 연못에 바닥이 드러나기 직전에는요, 아무리 싫더라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